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사회자께서 소개했듯이 저는 한 7년 전부터 경찰대학의 총경을 대상으로 드론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현재 성과라고 하는 거는 경북경찰청에 지금 드론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실종자 수색을 하고 그리고 자살자를 예방하기 위한 드론도 되어 있고 인력도 뽑고 우리 김상호 교수님께서 정말 미래의 비전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 밑단에서 진짜 드론을 만들어가지고 도입을 하고 공공기관에서 쓰는 이런 실적을 많이 만들어냈고 지금도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원하고 저희가 실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끔 해보겠습니다. 화려한 이런 여러 가지 드론 영상이 있는데 이미 인터넷에 많이 있는 내용이니까 들어가고요. 이 어바네어 모빌리티보다도 저는 앞으로 남원에서 드론을 활용했을 경우에 사람을 태우는 그런 드론보다는 치안, 안전, 재난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제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넘겨주시고 저는 그 전공 자체가 교수님은 항공우주공학인데요. 저는 IT 백그라운드입니다. 어떻게 통신 백그라운드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저희가 드론을 보는 접근하는 방법하고 항공우주에서 보는 접근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잘 만들어가지고 아까 좀 전에 김상호 교수님 얘기했듯이 서비스를 발굴하는 분야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저는 드론을 활용을 해가지고 드론 전문가가 아니고 드론을 활용을 해가지고 무엇을 쓸 수 있냐를 갖다가 고민을 제일 많이 했는데 그게 이 치안 분야하고 너무나 잘 맞은 거예요. 경찰에 가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실종자를 발생했어. 그러면은 기동대를 뭐 몇백 명을 풀어가지고 사람을 찾고 며칠 동안 고생을 해가지고 못 찾고 행불로 되고 이런 일이 발생해가지고요. 왜 그렇게까지 하냐. 이 드론이라고 하는 좋은 장비가 있는데 이걸 이용해가지고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 않냐라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저희는 이 실종자 수색 드론을 연구를 했고 강의를 했고 그 장비가 개발이 돼가지고 예산이 확보됐고 사업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드론에 대한 교수님께서 뭐 기술 개발 로드맵 이런 거는 정말 잘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서비스 위주로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제가 되게 그냥 던져주면 재밌는 걸 하고 있는데 우리 윤혜영 교수님 다 알고 계시는데 저희가 전남지방 경찰청하고 전남지역하고 언론에는 공개할 수 없는데 불법 작물이라고 하는 양귀비를 수색하는 드론을 하고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쪽 지역에서 계신 분들은 저희가 양귀비 수색을 몇 년 동안 하지 않게 되면은 잠재적인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그 동네는. 갑자기 딱 번와가지고 양귀비가 막 수색이 퍼져가지고 막 작물이 일어나게 되면 밀경지가 생기게 되면은 수익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게 되면 50주 이상이게 되면 다 일권을 해야 됩니다. 현행법에 해가지고. 그래서 그분들은 잘 모르시는 거죠. 나는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그냥 길러가지고 좀 먹었는데 내가 왜 범법자냐고 했는데 기르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분들은 몰라요. 지금 일경지라든가 자기들 모르게 자기 땅에서 자란 드론을 양귀비를 저희가 드론으로 채워드립니다. 내년에는 아마 방송에 엄청 나올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거기서 실증된 개발된 결과물을 지금 제가 지난주에 아프리카에 갔다 왔고 그 다음에 1월달에 CES에 가가지고 미국에 있는 마약 수사국에다가 오픈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국에서 이 양귀비 수색해주는 드론을 만들었다라고 해가지고 그걸 하게 되면은 그거를 해외에 수출해가지고 남미라든가 중앙아시아라든가 이런 쪽에 미국에서 사가지고 제공하겠죠. 우리는 자연스럽게 여기서 국내에 양귀비를 수색해주는 드론을 만들어주는 이제 메카가 되는 거죠. 공장이 만들어지고 R&D 양성되고 그 다음 버전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저는 현재 지금 교수이기도 하지만은 미국에 있는 AI 드론학과, 캐롤라인 유니버시티 AI 드론학과의 교수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저한테 오퍼가 와가지고 지금 현재 강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명함을 가지고 미국에다가 그걸 갖다 발행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지금 저희 협회에서 2016년에 최초로 딥러닝 강좌를 시작했습니다. 서울대에서 1년에 연간 30억씩 저희가 돈을 교육사업을 해가지고 열었습니다. 아주 고무적인 일이죠. 알파고라고 하는 영향 때문에 제가 서울대에서 이 강좌 열자마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돈을 싸들고 와가지고 교육을 받았어요. 자, 그 당시만 해도 딥러닝이 그렇게까지 인기가 없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중국이 이미
이 딥러닝 이용을 해가지고요. 이 퍼블릭 시큐리티를 완성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게 되면 그냥 멋모르는 여자가 지나가다가 사람한테 폭행을 당하고 끌려가가지고 안중을 당하는 영상이 그대로 지금 찍혔는데 이 중국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순천에서 예전 같았으면 범인을 못 잡습니다. 근데 중국에서 이 범인을 하루 만에 다 잡았어요. 사람이 찾은 게 아니에요. 소프트웨어가 저 범인의 얼굴 그대로 따라간 겁니다. 카메라에 찍히면 무조건 어디 있는지 위치가 나타나는 거죠. 우리나라는 안 됩니다. 개인정보 때문에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124 수사관이 얼굴을 확인하고 CCTV를 확인하는데 중국은 이미 이 소프트웨어가 이걸 확인하고 있어요. 다음 보시죠. AI가 잘 갖춰진 시큐리티가 안정된 중국이 그전에 시정이 안 좋다고 했는데도 지금 이거는 브라질로 일어난 일입니다. 실제로 8살짜리 꼬마가 엄마 심부름을 가다가 지금 납치범한테 잡혀가지고 끌려간 영상이 그대로 CCTV 찍혔어요. 불과 1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이 여학생은 아직까지 귀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앞에서 그렇듯이 젊은 여성이 길 가다가 남모를 묻지마 폭행을 당하고 이렇게 어린 조카가 딸이 지금 이렇게 끌려가가지고 돌아오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인공지능 기술이 드론에 접목될 경우에 어떤 일이 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수님이 이거 갖다 많이 썼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재밌게 얘기를 해가지고,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 DRO1을 갖다가 풀었어가지고, 제가 못 논문을 쓴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재밌게 만든 건데, D의 약자가 다이나믹하다. 좀 전에 보였듯이 엄청나게 큰 기차가 손가락 2개 가지고, 하늘에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모든 영상을 다 만들어냅니다. 다이나믹합니다. 그 다음에 로봇입니다. 바퀴가 달린 게 아니고, 프로펠러가 달렸어요. 그리고 목적에 만큼 잘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드론은 흉기로 변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만큼 위험한 도구라는 거죠. 백종원 씨가 칼을 잘 사용해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는데 그 칼이 만약에 범죄자의 손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 사용이 됩니다. 똑같은 칼이 드론이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선한 드론이라고 해가지고 좋은 쪽의 드론을 만드는 쪽에 연구를 하고 있는데 중동에서는요 상대적으로 군사력이 약하니까 저렴한 드론을 사용해가지고 미군의 공격이라든가 이런 공격을 하고 있어요. 50억짜리 M1 에이브람 탱크가 250만원짜리 드론에 수류탄을 달아가지고 가서 폭격을 해가지고 박살냅니다. 50억짜리 에이브람 탱크가. 엄청나게 효과적이죠. 이게 바로 현실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5G, 아까 5G, 6G 네트워크가 다 연결되어 있고, 심지어는 최근에는 이제 조그만 드론 같은 경우는 다 블루투스로 다 통신이 되기 때문에 아주 효과적인 통신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시그널 노콘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노 커넥션이라고 하는 시그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25년 동안 박사학위 받고 여러 가지 연구를 했는데 제가 50이 넘어서 너무나 재밌는 아이템을 잡은 것 같아요. 너무 이게 하면서 즐겁고 신나고 제가 우리 3년 전부터 우리 오늘 수색 시연했던 봉사단도 제가 조직을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각 경찰서하고 협약을 맺어서 실종자 발생하면은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라고 하면은 저희 대원들이 20, 30명이 바로 실종 현장에 도착해가지고 드론을 쫙 띄웁니다. 그래서 여름에 CC도 찾아드렸고 몇 군데 성과도 많이 나왔습니다. 작년에는 의암댐 그리고 1월에는 정준호군 고양시 제가 돼가지고 계속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사들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드론을 잘 살리는 기술 이런 걸 활용을 해가지고 이게 실제 경찰이라든가 이런 쪽에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니까 너무 이게 에너제틱하고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플래시. 어제 그저께입니다. 공항에서 나온 그게 이제 사람을 타는 내용이라고 나와가지고 나온 내용인데 특히 교수님께서 이게 반응을 해줬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릴 수 없지만 멀지 않았다. 뭐 여러 가지 용어 전문 용어가 많이 나오는 건 아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몇 분이나 뭐 버티포트가 무엇이고 뭐 도심이 잘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냥 우리는 내가 나중에 필요하면 그냥 타면은
내가 원하는 곳에 빨리 갈 수 있지 않나라고 하게 되면 빨리 갈 수 있습니다. 10년 안에. 근데 그 생각이라는 게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생각보다 빨리 온다는 거예요. 자, 1차 산업혁명이 아까 교수님 얘기했듯이 1800년도에 생겼어요. 증기기관체 발명으로. 1차에서 2차 오는데 몇 년 걸렸냐? 100년이 걸렸어요. 증기기관차에서 전기가 발명되니까 100년이 걸렸어요. 1900년 초에. 그 다음에 인터넷 혁명, 이러한 지가 80년이 걸렸어요. 90년대부터 인터넷이 발전돼가지고 지금 4차원 혁명할 때까지 20년밖에 안 걸렸거든요. 그럼 1차에서 2차 오는데 100년, 2차에서 3차 오는데 80년, 3차에서 4차 오는데 20년 걸렸어요. 그러면은 5차는 몇 년 만에 올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less than 10year, 10년보다 더 빠르게 우리 앞에 올 것 같습니다. 자, prepare the future,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자, 기회를 얻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저희가 아까 150m 이하의 공역에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헬리콥터가 뚝 내리는 공역이었어요. 잘 쓰지 않는 공역이었는데, 이 공역에 드론이라는 기기가 들어가면서 아까 그 교수님이 했던 한 9가지 분야의 모든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이런 게 생겼던 거죠. 생긴 거죠. 이거 대단한 거죠. 뭐 촬영, 뭐 실종자 수색, 뭐 방제, 하여튼 뭐 날아다니는 건 다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사람도 태울 수 있고 택시도 타고 뭐 이런 게 바로 그래서 하늘에 이제 공간이 없다, 영역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보시면 그 드론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카메라가 달려다니는 거예요. 고해상도 카메라. 하늘에 올라가게 되면 기체는 바람에 의해가지고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잘 만들어도. 근데 거기 김볼이라고 하는 기술이 들어가가지고 아무리 흔들려도 시속 15m 이하의 바람에도 기체가 흔들려도 밑에서는 너무나 깨끗한 영상을 볼 수 있다. 아무런 흔들림 없이. 자, 이런 기체 2년 전, 3년 전에는 없었던 것들. 상상만 했었어요. 그렇게 만들면 좋겠지 라고 했는데 지금은 만들어가지고 난리예요. 200만 원대, 300만 원. 그걸 수업에 쓰고 있고 촬영하고 있어요. 저희가 실종자 수역에 나가 쓰는 드론이 200만 원, 300만 원대입니다. 그 장비는 3년 전에 없었던 것들. 생산이 되지 않았다. 필요에 해가지고 기술의 발전에 해가지고 기술의 개발은 계속되고 활용 범위도 더 넓어진다. 그게 가능하게 되면 이거 됐으면 좋겠네. 또 개발하는 거죠. 그 개발된 걸 가지고 모아가지고 또 다음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고 계속 확장이 되는 거예요. 제가 좀 말씀드렸듯이 아프리카 갔던 이유는요. 이미 4년 전에 제가 양귀비 수색이라고 하는 거를 하기 전에 그쪽에 있는 아프리카 측에다가 뭘 제안했냐면은 야생동물을 보호해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자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그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잠시 중단됐다가 이번에 다시 시작하자라고 해가지고 갔거든요. 야생동물이 없으면 아프리카에 사람이 놀러 갑니까? 그걸 보려고 하는데. 근데 양귀비 수색들은 양귀비를 찾는 이 알고리즘이 야생동물의 뭐 사자라든가 이런 사람을 위협해주는 동물을 찾고 관리해주는 가장 효율적인 또 솔루션으로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야생동물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그 테스트 베드는 국내에서 못 하잖아요. 아프리카 가야 돼요. 지금 미국의 짚라인이라는 회사가 아프리카에서 혈액을 배송했어요. 혈액을. 한번 쇼를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2년 만에 돈을 27억 달러를 투자받았어요. 우리나라는, 우리 여기 계신 교수님들은요, 바로 뭐 한 몇억만 주시면요, 그럼 금방 만들어내요. 근데 그게 아프리카에서 했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돈을 갖다 투자한 거예요. 그런 팩트가 있다는 거예요. 다음 보시죠. 거기에 열감지 카메라 들어가고요. 이런 거 뭐 다 아까 보셨듯이 다 빨리빨리 건드시죠. 실제 이렇게 영상에서 올리게 되면은 군이라든가 이런 작전하기 전에 야간에 이용을 해가지고 좀 이제 열감지 카메라 보셨지 않습니까? 저희가 실종자 수색할 때 사람만 있으면은 생명 의지하고 사람만 있으면은 저희가 충분히 찾아낼 수 있다. 그리고 서산에서 그 백구가 할머니가 나가셨는데 할머니는 이제 오래되셔가지고 저체온증으로 힘들어 하시는데 개의 열을 찾아가지고 개 위치에 가니까 그 할머니가 살아계셨잖아요. 그래서 그 백구가 유기견이었는데 할머니가 이렇게 들어가기를 나중에 이제 할머니도 살려주는 그런 보호를 했다라고 해가지고 미담이 나왔어요. 이게 바로 열감지 카메라가 그 역할을 합니다. 다음 보시고. 좀 전에 보셨듯이 재난재해,
인천은 이미 2, 3년 전부터 이거를 아주 잘 구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지금은 UAV로 통해가지고 섬 간에 사람을 태우는 이런 드론 택시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선언을 했고, 구매 계약도 다 했어요. 그러니까 구매를 하겠다고 딱 하니까 업체들이 다 달려드는 거죠. 만들어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물건을 사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뇌 빠진 사람을 굉장히 빨리 가가지고 구매해주는, 구조해주는 이런 거. 그 보령에 그 앞바다가 한 1km 정도 되는데 조수 간만에 차에 해가지고 조개를 캐러 가족들이 들어갔다가 물이 쫙 차올라오지 않습니까? 두 번씩. 1년에 한 300명씩 못 나오시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경찰관이 아이디어를 냈어요. 조그만 드론에다가 스피커 달아가지고 한 2km가 되고 파도가 치니까 얘기 나오세요 해도 안 들어요. 그래서 드론을 날려버렸어요. 그래서 저기 사람 있는 거 보이니까 그 위치에다가 위에다가 바로 드론을 띄워가지고 스피커를 틀었어. 지금 들어오니까 빨리 나오셔. 안 그러면 큰일 난다. 아이디어를 했어요. 드론을 이용을 해가지고. 다음 보시고. 뭐 이런 영상을, 이제 여기에 이제 인공지능이 들어가는데, 이 드론의 카메라가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가, 진짜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 건지, 아니면 장난치면서 하는 건지 갖다가 판단을 해가지고, 자동 비행을 통해가지고 떨어뜨려서 사람을 구하는 이런 역할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작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계곡에 갇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 떨어지고 식량도 떨어지고 계속 비가 오니까 그 구조대원도 솔직히 계곡은 되게 위험하대요. 갑자기 저 위에서 얼마만큼의 비가 오는지 모르니까 구조가 들어갔다가 갑자기 물이 확 불어나가지고 다 그 소방대원이 구조대원도 다 십수로 나가더라고요. 그 기상 상황을 보고 절절하게 구조를 해야 되는데 일단 의약품하고 뭘 보내줘야 되니까 저희가 이제 드론으로 보내가지고 일단 드시고 계시고 비가 좀 그칠 때까지 하시라고 해가지고 했던 것도 이제 드론이 한 역할이 되겠습니다. 다음 리버리 이런 건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작년에 지리산에 올라갔던 등산객이 그 몸이 안 좋아가지고 구조 헬기를 불렀어요. 전남대 헬기를 불렀는데 이 헬기가 위에서 중심을 사람을 태워 호이스트 태워가지고 올리다 가다가 여기가 중심 못 잡고 이제 추락을 하면서 그 로토에 가지고 이제 2명이 맞아가지고 사망한 일이 발생했는데 제가 이거를 보고 아니 그 사람 한 사람 아픈 사람을 태우기 해가지고 50억 100억이나 가까이 되는 드론이 가서 추락을 하고 여기에 이 항공안전법에 해가지고 헬기 운영하려면 2명의 조종사하고 1명의 그 정비사가 꼭 타야 되고 그리고 이 헬기는 상당히 작은 헬기이기 때문에 피해도 얼마 안 돼요. 거기다 사람을 한 사람 태워 올라가다 보니까 이 기체가 중심 못 잡아서 추락했습니다. 다행히 터지지 않아가지고 내는데 두 사람이 로또에 맞아가지고 로또 프로펠러에 맞아가지고 추락했는데 이거를 해결할 방법이 뭐가 있을까? 꼭 헬기만 보내야 되나? 라고 해가지고 제가 드론을 연구를 하고 있어요. 보시기. 예, 이런 형태의 드론이거든요. 아이디. 다음 보시기. 사람만 태어난 거예요. 사람만. 다음 보시기. 그렇지 않죠. 예. 이게 지금 프로토타입인데 저희가 이건 텐덤 형태의 무선 헬리콥터 드론이고 트럭에다 싣고 다니는 겁니다. 차에다가. 이 페이로드가 상당히 높아요. 많아요. 그래서 밑에 사람이 한 분 정도 한 100kg, 150kg 된 분이 누워가지고 계시게 되면은 위치만 찍어주면은 가서 떼어가지고 실어가지고 실어 쓰는 거죠. 가능하냐? 저희가 실험했습니다. 다음 보시고 동영상 플레이하시고. 재난이 발생한 외딴 섬마을, 드론이 긴급 의약품과 구호식품을 전달한다. 지금까지 볼 수 없던 드론을 활용한 의료, 운송 등 다양한 활동이 조만간 낙도 오지 마을을 대상으로 펼쳐질 전망입니다. 장영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에서 섬이 가장 많은 전남 신안군 1m 길이의 무인 헬기형 드론이 목포 북항에서 1.6km 떨어진 바다 건너 신안군 앞에도 선착장에 내려앉습니다. 이 헬기형 드론은 최대 8kg의 물건을 싣고 초속 10m 바람에도 40km를 비행할 수 있습니다. 섬 주민의 검사용 혈액을 담아 출발지로 되돌아오기까지는 10여 분 남짓
선박과 자동차를 이용하면 서너 시간은 좋게 걸릴 일입니다. 섬 간의 긴급 의료 체계를 구축한다는 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는 이론적으로 되었던 연구된 내용들을 실제 현장에 신앙연구에서 실제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최초의 사례이지 않나라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신안과 완도 진도동 전남 순안권은 무인 드론을 활용한 섬 원격 진료 사업의 적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낙연 국무총리가 섬 주민들의 불편이 큰 의료와 택배, 교육 분야 등의 4차 산업 기술을 활용한 사업을 추진해 육지와의 격차를 줄이겠다고 발표하면서 더욱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섬이나 취약 지역의 경우 평상시에는 검사 치료를 드론을 이용해서 병원급의 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긴급재난 상황 시에는 응급 의료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전남의 섬 지역 읍면 거점 보건소는 28곳, 기본적인 혈액검사 장비조차 없어 초기 진료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거점 보건소와 외딴 작은 섬의 의료 서비스를 혁신하는 드론의 활용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용기입니다. 네, 이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그 전남에 있는 보건소에 하는 보건소 직원이 저를 만나자고 연락이 와가지고, 그 섬에 계신 분들한테 똑같이 저희가 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이분들이 수혜율이 30%밖에 안 된답니다. 아프면은 우리는 섬 육지에 계신 분들은 바로 병원 가지만요. 이분들은 기상 안 좋다든가 하게 되면 꼭 배가 와야 되고 병원산이 한 달밖에 못 오니까 거의 의료 서비스를 못 받는다. 그래서 드론으로 좀 빠르게 필요하면 이제 혈액을 좀 받아서 이분이 아프다고 하는데 필요하면 좀 항생제라든가 처방전을 바로 보내면 거기 간호사가 있으니까 인젝션을 한다든가 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조그만 아이디어에서 출발해가지고 여기까지 시연하고 했는데 이게는 아직까지 구현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남도. 이거를 안을 만든 사람들 조례를 만드는 보건부에서 해야 되는데 보건부에서 왜 드론을 해? 그 부처 간에 그 국 간에 이기주의 해가지고 서로 싸우다가 지금 이거는 이제 다 답보 상태가 되는데 그 보건복지 너무 아쉬우니까 저한테 아이디어 준 게 아까 했듯이 양귀비였어요. 혹시 드론에 그런 기능이 되면은 양귀비를 해가지고 저희가 R&D 과제를 과기부에 신청을 해가지고 25 받아낸 거거든요. 그거 뭐 꼭 성과가 없었다는 말은 못하겠지만은 그걸 자꾸 해보다 보니까 거기 필드에 계신 분들이 저희한테 아이디어를 준 이런 거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오늘 여기 계신 그 남원에 계신 분도 오늘 모여가지고 좀 진지를 줘가지고 필드에서 야 이런 거 아이디어 있고 했는데 이게 가능하냐 나오게 되면 저희가 기술적인 문제, 법적인 문제, 서비스를 어떻게 해가지고 이게 산업을 할 건지에 대한 것도 저희가 다 그런 컨설팅을 해드립니다. 다음 보시죠. 실제 그 이스라엘의 에어밀이라고 하는 이런 형태의 드론도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다음 보시죠. 엠브러스 드론, 그렇듯이 사람만 태워가지고 해주는 미래의 모습.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1차에서 2차 이렇게 상당히 빠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약간 미래를 좀 앞으로 내다보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구현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빨리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니드가 있기 때문에 계속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오늘 교수님이 했던 그 로드맵 요약이 되면 2035년이나 돼야 날릴 거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빠르게 되면 5년 안에도 UAM이 필요하다게 되면 누군가가 벌써 어느 지자체에서 치고 나가서 터뜨릴 겁니다. 어제도 이미 저희가 회의를 했고요. 강원도는 벌써 아주 어그레시브하게 지금 우리는 버티포트 많이 만들고 내년 정도에 기차도 빨리 어떻게 해가지고 띄우겠다라고 저한테 왔어요, 요청이.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해가지고. 그렇다고 뭐 대기업이 하는 것처럼 거기는 항상 왜냐하면 길게 잡아가지고 돈을 많이 받아내야 되지만은 우리 이렇게 필드에 계신 분들은 짧게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성공하게 되면 그게 확대시키면 되면 되거든요. 다음 보시면 의료용 배송이라든가 이런 건 뭐 다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빼도 하고요. 뭐 이런 거 이미 다 저기 하고 있고 나중에는 에어 앰뷸런스 이런 것들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겠죠.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지키고 하는 쪽에 좀 드론을 사용하자. 그런 얘기 되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이런 방역 관련된 것도 드론이 가능하고 저희가 실제 했던 내용들입니다. 드론에 열감지 카메라 있다 보니까 혹시라도 열이 많으신 분이 그걸 도와드리게 되면은 저희가 바로 스캐닝을 해가지고 찾아갈 수 있다는 얘기 되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그냥 뭐 재미는 이건데요.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피자가 먹고 싶으니까 바로 피자를 딜리버리 해주는 이런 드론도 나올 것이고
커피를 배달해주고, 실제 2년 전에 저희가 코로나 전에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커피도 배달해줬습니다. 또 이용해가지고, 다음 보시고, 커피 배달. 미래의 아파트의 모습이죠. 주차장이 있는 게 아니고 드론이 뜯어내릴 수 있는 이런 때 이제 포트가 주차장이 만들어진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다음 보시고. 스마트 시티 아까 계속 교수님께서 엄청나게 많은 도시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 많은 스마트 시티에 많은 분들이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저는 딱 한 군데 스마트 치안. 오늘도 우리 전 인천경찰청장이 오셨지만은 도심에 안정적이지 않고 제가 해외 나가면요. 대표님 아시다시피 한국이 제일 좋아하는 게 K치안이에요. 네, 아까 그렇듯이 브라질, 남미는요, 거의 치안에 무방된, 길거리에서 소매치기, 강도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우리, 아프리카도 마찬가지 가니까 밤 되면 나가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유명하죠, 전쟁.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람이 사는 동네에 강도가 들글거리고, 치안이 안 좋은데 사람이 사겠어요, 여기? 아무리 워터그리드, 스마트, 뭐예요? 이 치안이 안 좋은데. 그리고 집값도 떨어지고. 뉴욕에서는요, 우리는 안 되는데, 매년 그걸 발표합니다. 자, 여기 지역에 작년도에 살인사건이 500건이 일어났어요. 이쪽 지역에서는 300건이 일어났어요. 저쪽 지역에 100건이 일어났어요. 어느 지역에 집값이 비싸요? 네. 사건이 안 일어나는 집값이 비쌉니다. 부동산 가격을 자질. 경찰이 발표에는 범죄 현황에 따라가지고 집값이 왔다 갔다. 한번 보시면. 네, 이게 이제 거의 통합. 교수님이 했던 내용은 통합인데, 우리가 빅데이터, 5G, IoT,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이런 인프라가 만들어지고, 그 위에 에너지, 스마트 그리드, 워터 그리드, 블록체인이 만들어지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꼭 접해야 되는 그런 서비스들입니다. 자율주행, 드론, VR, AR, 로봇. 이 네 가지 산업이 우리를 같이 어울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수량이 되어 있고. 다음 보시고. 이거 다 빼시죠.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것도 빼시고. 이게 치안, 테러 이런 관련된 드론인데, 여기하고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치안 드론은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리고 경찰은 앞으로 드론을 잘 알아서 활용도 해야 되지만은 또 막아야 됩니다. 일반 시민이 잘못 사용을 해가지고 왜곡해가지고 범죄를 저지를 도구로 사용하게 되면은 경찰이 막아야 되거든요. 작년 4월에 부산에서 고층 아파트니까 아무도 안 보겠지라고 해가지고 부부께서 상당히 편한 옷차림으로 계신 거를 드론을 찍어가지고 리포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징역 4개월에 먹었습니다. 몰카. 얼마나 깨끗하죠. 화질 좋죠. 고층 아파트에 올라가 다 보이는 거예요. 이런 안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교도소 같은 데는요, 교도소에다가 물건도, 안 좋은 것도 물건도 되더라고. 미국에 난립니다. 그래서 교도소에다가 지금 제머를 내고 있습니다. 너는 오지 말라고 떨어뜨리려고. 다음 보시고. 마야본가. 이거 이런 건 다 저희하고 상관없는데, 요거 하나 보시고, 그 다음에 마무리 해야 되나요? 자, 보시게 되면은 실제 6살짜리 영국의 여학생이 집에 가다가 밤에 납치를 당해가지고 안 좋은 일을 당해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경찰에 위치를 파악을 해가지고 갔는데 경찰이 거기 가가지고 사이렌을 딱 키게 되면은 범인이 이제 나 잡으러 왔나 싶어가지고 이 여학생을 죽일까봐 경찰관이 지혜롭게 그 근처에 와가지고 열감지 카메라를 딱 드론을 띄운 다음에 지금 범인을 잡는 모습. 그리고 그래서 이 여학생도 살리고 범인도 잡고 드론에 장착되어 있는 열감지 카메라 하나 가지고 사람의 목숨도 살리고 범인도 잡고 하는 이런 형태의 모습이 그대로 다 드론에 찍혔습니다. 한번 보시죠. 요거는 조금 인공지능 분야의 상당히 복잡한 내용이어가지고 이거는 제가 학생들한테 강의할 때 석박 때 쓴 내용인데 그냥 저거만 보여드리고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시간이라고 하는 프로젝트인데요. 이게 원래 미국에는 미시간이 아니고 이게 약자입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계층형 인공지능 모델을 활용해가지고 어린아이라든가 숨겨진 사람을 찾는 이런 형태의 알고리즘인데 이게 겐이라고 하는 reinforcement learning, 딥러닝의 한 파트로 제가 구현한 내용이다. 그래서 이걸 빨간 걸 합치니까 미시건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도 있고, 이게 개인 기반으로 장전된다. 그 개인 기반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실종자의 얼굴을 학습시킨다, 소프트웨어가. 딥러닝의 한 파트입니다. 다음 보시고. 소프트웨어가 지능을 갖는다. 그런 내용이 되겠고. 다음 보시고. 그 중에 하나가 개인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집중했는데, 뭐냐면 위조지폐 간변사가 위조지폐를 빨리 알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위패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소프트웨어도 진폐와 위패를 계속 학습을 시키게 되면은 이 소프트웨어 이게 진폐인데요?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하도 많이 보기 때문에. 근데 그게 데이터가 뭐 몇천 개 가지고 아니고요. 수백만 개, 수억 개의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가지고 소프트웨어가 진폐를 알아내는 거거든요. 그게 사람의 얼굴도 똑같습니다. 이 사람이 소프트웨어한테 내가 누구야를 알려주려면은 이 사람이 소프트웨어가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몰라요. 이런 감이 생겨야 되거든요. 저는 경찰관들은 기본적으로 이 사람 얼굴을 딱 보면은 기억하는 촉이 감이 되게 뛰어난 것 같아요. 그거는 오랫동안 그런 분야를 일했기 때문에 범인을 잡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뛰어나듯이 소프트웨어한테 그 기능을 집어넣은 겁니다. 이게 바로 미시건이에요. 다 빼시고요.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실종자의 얼굴을 소프트웨어한테 학습을 시켜서 실종이 발생한 지역에 가가지고 드론한테 XML 코드를 전달해주고 좀 전처럼 이분 좀 찾아줘라고 하게 되면은 드론이 찾는다는 그런 알고리즘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다음 쭉 내리시고요. 그래서 뭐 지금은 2년 전, 3년 전 했는데 거의 그 알고리즘의 90%까지 다 구현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다 이제 필요 없고요. 그리고 뒤로 빼시고. 요거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사진 하나만 컴퓨터한테 알려줬는데 컴퓨터가 자기가 가짜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진짜 영상을 학습하는 이런 알고리즘이 바로 영상이 개인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요거 하나 딱 보시죠. 여기 상당히 잘생긴 남녀의 사진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 사람이 진짜로 보이십니까? 네, 이분들은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소프트웨어가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네, 이게 제너레이트 스타일게이라고 하는 개인 알고리즘의 한 파트인데 2년간 69명의 잘생긴 남녀의 모델을 학습을 시켜가지고 새로운 얼굴을 만들어요. 잘생긴. 우리가 돈이 많게 되면은 기업체에서 뭐 정동건이나 김희선을 써가지고 광고를 쓸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러지 못한 회사는 이거 가지고 무료로 자기가 얼굴 이용해가지고 모델을 한다든가 광고 영상 쓸 수 있어요. 상업적이 아니에요. 무료로. 이게 바로 스타일 개념의 한 파트입니다. 다음 보시고. 드론을 운영하기 위한 이런 구조 이런 거는 뭐 하드웨어적인 얘기 때문에 다 빼두시고요. 정말 결론적으로 그다음에 군집비행, 마켓시 3천 매핑, 영상 처리 이런 거 다 이제 앞으로 돈이 가능한 내용이고 실시간으로 드론 플라잉 모니터링하는 거, 클라우드 시스템 이런 것도 전부 다 구현이 가능하다. 딜리버리, 테러, 패트롤, 파이어, 산불 감시, 실시간 교통 정보. 특히 제가 관심을 가지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제 패트롤. 저희가 처음에 실종자 수색등을 도입할 때 경찰 시민단체에서 경찰이 드론 띄워가지고 자기들 감시하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제가 드론을 쓰긴 써야 되는데 경찰이 바로 저희가 패트롤을 쓴 게 아니고 연착륙을 시켰습니다. 바로 실종자가 찾아주겠다 드론으로 라고 해가지고 박수를 받았거든요. 들어왔으니까 경찰이 지금 실적이 많이 나오고 있고 여러분들 가족, 친척 찾아주고 있어요 지금. 신고만 빨리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좀 전에 보셨죠? 저희 대원들이 2시간 내에 딱 집합해가지고 딱 맡아가다 수색을 합니다. 와, 이 창에서 아무리 저거 해도 실제 수색 나가보면요 옆에 누워있는데도 못 찾아요. 누워져 있으면 위에서 보면 다 보여요. 손에서 보면은 사진이 있는데 이거 개인정보 때문에 못 보여드립니다. 실적 사진들을. 이분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공무원인데 뭐 이분은 작년인가 재작년에 고성에서 불났는데 고성에서 봄에 불나면은요 이게 그 후엔 뭐 현상이 해가지고 한 열흘 동안 엄청나게 그쪽으로 다 불을 태우거든요. 그때 이분이 딱 그 사임청장 하시면서 3일 만에 다 진압했어요. 산불을. 그 도구가 바로 드론이었어요. 우리가 불이 나오면은 불난 위치에다 헬리콥터가 막 물을 떨어뜨려요. 그런데 헬리콥터는 낮게 날리게 되면 불이 더 번져요. 그 헬리콥터는 높은 데 물을 뿌리는 거야. 그러니까 뿌리다 보니까 불은 벌써 이미 가 있는 거죠. 계속 엄청나게 뿌려도 계속 불이 번져. 그래서 이분이 딱 싱하셔가지고 드론을 띄운 다음에 이분은 산림 전문가니까 바람 방향하고 산 위치, 고도 이런 걸 보시려면
이거는 아마 이 불이 이쪽으로 옮길 것 같다. 그래가지고, 소방청에 얘기를 해가지고, 헬기한테 거기다 앞에다 물을 다 쳐져놨어요. 미리. 그 3일 만에 껐습니다. 공무원이시면 오랫동안 살림자인 거 드론을 잘 모르시는 분이지만 드론의 기능을 잘 아시고, 이 영상을 좀 봐라. 근데 거기가 불법이었어요. 비행금지구역이었어요. 유사시설이어가지고. 그래도 불구하고, 이게 시민과 재산과 생명을 존중하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내가 책임 밑에가 뛰어. 그래가지고 이 사건의 고성을 해결한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런 훌륭한 공무원들이 계시네요. 제가 전남청에 가가지고 닥터드론 하겠습니다 했더니만 다 반대. 하지 마라. 왜 보건부에서 닥터드론 하냐. 이건 신산업군에 해야 되는데 그걸 싸우다가 핑퐁하다가 끝났어요. 다 됐습니다. 소화탄, 소압을 만드는 형태 드론도 설계했었고, 여기 탄이에요, 소화탄. 만들어가지고, 바로 불 끄고, 미래에 어느 날, 이제 도심에서 불이 났는데, 소방차의 모습이 이렇게 바뀔 거고, 드론하고 소방차가 이렇게 그 건물에 올라와가지고, 사람도 불도 끄고, 사람도 구조해주는 형태의 모습을 여러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내리시. 청소하는 거라든가 불 끄는 거 이런 것도 기본적이고 제 5호선의 한 장면이죠. 25년인가 30년이라는 배경으로 나온 영화였는데 아주 유사하게 맡고 있어요. 하늘 나는 자동차. 한번 보시죠. 그러면 택시. 이거 이미 교수님이 다 얘기했기 때문에 이거 빼버리고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 게 있어요. 네, 너희 빨리. 직업도 빼시고,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는데 다 빼드리고,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율주행 드론의 미래. 이거도 이미 교수님 얘기했을 때 빼겠습니다. 왜 자율주행 드론이 빨리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려 이걸 말씀드리려고 한 겁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고속도로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산업혁명의 경쟁을 이뤘는데, 도로 만드는 기간이 이 대통령의 엄청난 결단으로 그 당시 우리가 돈을 엄청 썼죠. 429억 원.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를 봤을 때 1970년대, 60년대 후반에 이 정도의 돈을 쓸 정도는요. 이거는 대통령의 결단이 아니면 못하는 거죠. 이 어려운 나라에서 고속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그냥 군대 정신을 밀어붙여 해가지고 29개월 만에 도로를 만들어가지고 10시간이 넘어가는 구룡대에서 만드는 물건을 부산에 있는 배인데까지 실어 나가는데 엄청난 물리 비용이 들고 납기를 못 맞추니까 고속도로를 만든 거예요. 5시간 만에 물건을 생산해가지고 밤에만 딱 달리게 되면은 바로 배에다가 물건을 실 수 있게끔 하면서 엄청난 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지금도 길은 계속 확장이 되면서 더 넓어지고 있어요. 돈이 계속 들어간다는 얘기죠. 다음 보시고. 똑같은 교통망입니다. 1100년으로 시작됐죠. 이게 아마 22년 걸려가지고 서울에 부산을 다 완성했는데 사업비가 20조가 넘어요. 총연장 400km. 지금 10시간이 넘어가던 이 새마을로 이걸 갖다가 2시간 10분 만에 땡기는 엄청난 혁명을 일으켰어요. 거기에 비해서 기간하고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스트레스 인프라를 만들어냈어요. 다음 보시고. 좀 얘기해 주시죠, 교수님께서. 도로를 만들 필요도 없고요. 철길을 깔 필요도 없어요. 건물에다 그냥 버티포트가 만들어집니다. 법만 만들어지고 기체만 있으면은 바로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보다도 더 빠르게 이 드론 택시가 UAM이 저는 금방 장착될 겁니다. 왜냐하면 투자 대비 기간, 인프라 이런 걸 만들 수가 필요가 없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아까 주차 타면은 22년 걸렸어요, 22년. 만드는. 땅 보상해줘야 되고, 건물 줘야 되고. 그래놓고 이제 2시간 만든 거예요. 드론 만들어지게 되면은 300km까지 있고, 서울에서 연결 20분. 제가 이걸 연구하면서 좀 전에 교수님이 중요한 얘기 하셨거든요. 왜 전부 서울에 몰려있냐? 서울에 모든 인프라가 다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정주하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갑니다. 다음 보시고. 드론으로 UTM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우리 워라밸이라고 해가지고, 직장은 서울이지만은, 드론을 만약에 출퇴근이 가능하게 되면은, 200km, 300km 떨어진 곳에 멋진 집을 져놓고, 드론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수 있어요. 집값도 떨어지고. 여기에 만약에 이제 2개, 포트만 가게 되면 나뭇가지도 금방 나누는 거죠. 연계해가지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100km 정도는 한 20, 30분 만에 우리가 드론을 타고 출퇴근이 가능하니까 20분, 30분 정도면 그리고 도심에 바로 들어가거든요. 이게 도심에 있는 버티포트는 건물의 옥상에 만들어져요. 아까 동영 보듯이 좀 보실 텐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도착해가지고 바로 공유택시랑 연동해가지고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저녁에는 바로 다시 그걸 타고 외곽에 있는 포트에 나가가지고 거기서 휴식을 취하고 집을 아주 저렴하게 멋지게 지고 살 수 있는 거죠.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내리시고요. 제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거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도심에 오게 되면 시끄럽다. 드론이. 그래서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헬기하고 데시벨이 한 80데시벨 되는데, 드론하게 되면은 낮춰가지고, 약 50에서 60데시벨까지 킵니다. 그렇게 되면은, 왔다 갔다 모를 정도죠. 신경 안 쓰면은. 네, 그 정도까지 드론의 헬기 소음을 줄일 수가 있다. 라는 얘기 되겠습니다. 이거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팀장이 보였던 내용인데. 스마트폰으로 드론을 호출했습니다. 평균 시간에 맞춰가지고 건물의 옥상으로 가는 거죠. 지정된 건물에. 밑에는 퇴근 시간에 차가 이렇게 막혀 있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구인승이야. 네, 끝났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드론이 발전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 말씀대로 앞으로 2035년이 돼야 제대로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좀 희망적으로, 좀 포지티브하게, 우리가 니드가 필요하고, 지금 계속 서울의 집값이라든가, 그다음에 인구가 줄어들고 하는데, 좀 안정된 직장을 가지면서, 좀 외곽에 좋은 데서 살고 싶어 하는 인간의 욕구, 주거와 공간의 욕구를 이용해가지고, 저는 이 드론 택시는 우리가 생각보다도 훨씬 빠르게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